자, 등비수의 합. 앞쪽에 등차수의 합 기억나요? 등차수의 합 공식은 몇 가지였나요? 두 가지였죠. 2분의 항수 플러스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있었고, 이 L이 실제는 N항을 뜻하기 때문에 저 N항 자리에 뭐 A 플러스 N-1D를 대입하게 되면 요 식이 이렇게 변형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앞의 공식, 그다음에 첫째 항과 그다음에 공차를 알면 이제 뒤의 공식. 주로 뒤의 공식이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등비술의 합 공식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SN까지 합해서 그 SN 합에다가 R을 곱해요. 공비 R을 곱해서 위에서 R을 빼내는 겁니다. 아마 이게 정리되는 식이 있을 텐데, 네, 여기 이렇게. SN식에서 위에 있는 공비 R 값을 곱해서 RSN을 곱한 다음에 여기다 R 곱하고 R 곱한 값을 한 칸씩 옆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R을 빼내면 여기는 가운데는 다 지워지고 여기와 여기 맨 앞과 맨 끝이 남고 이거를 1SN에서 RSN을 빼게 해서 양변을 1-R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빼지 말고 위에서 R을 빼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R-1, R-1 SN이 되고 여기는 AR의 N제곱 빼기 A가 돼서 A를 바깥으로 빼내고 다시 묶으면 이렇게 돼요. 공식이 이제 두 가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두 가지는 만약 공비가 1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공식이에요. 주로 등비수의 합공식은 위에 거를 주로 많이 쓰게 되고 아래 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공비가 1일 때입니다. 첫째 항 2 계속 2예요. 그러니까 공비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거죠. 이랬을 때는 어차피 2를 n번 더 셈하는 거니까 2를 n번 더 셈한다는 뜻은 2 곱하기 n, 2n이 이 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중요하거나 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비 R이 1이 아닐 때는 이 위에 있는 공식, 주로 위에 있는 걸 쓰는데 그래도 가끔 증명 문제라든지 조금 복잡하게 분류해야 되는 문제들은 공비 R이 1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식을 써야 될 때도 있으니까 밑에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로 윗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공식은 똑같은 공식인데 이 두 가지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 공식이었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 이 공식인데 둘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똑같은 공식인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싶으면 앞에 있는 공식은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공식이고 뒤에 있는 공식은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비 R이 만약 1보다 커요. 그럼 1에서 1보다 큰 수를 빼게 되면 분모가 의미되고 이쪽도 계산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비 R 1보다 크면 뒤에 공식, 공비 R 1보다 작으면 왼쪽에 있는 공식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합계 문제는 안 합니다. 원리합계가 뭐냐면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2항이 2분의 1, 6항이 8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 8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S8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S8 구하는 공식 둘 중에 하나예요. 1 마이너스 공비를 썼으면 이거 그대로 위에 올라다가 복사하시면 돼요. 단 위에는 8항이니까 8제곱 하시면 돼요. 그 앞에는 첫 번째 항 이렇게 곱하거나 만약 공비 R이 1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제 합계 반수 바꾸시면 돼요. R-1 R의 8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그 앞에 첫 번째 항을 곱한다. 이게 공식이니까요. 자 이제 보면 되는데 두 번째 항 등비술의 두 번째 항은 저렇게 쓰면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 2분의 1 그다음 여섯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5제곱 얘가 8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나누죠. 그럼 R의 4제곱은 2, 8, 16 자, 이거 자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R값 자체가 쓸 수 있는데 R이 만약에 나온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R값은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가 쓸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보고 필요하면 구하면 되니까.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데 R이 필요하니까 이제 직접 얘가 필요한 거죠. 근데 R이 1보다 크니까 뒤에 공식을 씁시다. 2-1분의 2에 항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그 첫 번째 항. R이 2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4분의 1이죠. 이 앞에 4분의 1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 가로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다.
물론 뭐 이거 계산되면 계산하셔야 되죠. 4분의 2의 8제곱은 네, 256에서 1 빼면 이렇게 뭐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는데 너무 숫자 커 그러면 이제 놔두셔도 돼요. 자, 여기는 괜찮죠? 뭐 이 정도는 연습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필수예제 8번 문제.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5,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0, 등비술의 첫 번째 항부터 15. 이거 사실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암산도 되는데 지금 말고요. 나중에 다른 풀이를 들으면 쉽게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원칙에 맞게 한번 풀어봅시다. S5, 1항부터 5항까지야. 그 합이 5. 그 다음 S10, 20. 근데 S15를 구하시오. 라는 거거든요. 답은 65겠네요. 자, 봅시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S5는, 이게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럼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첫 번째 A. 걔가 5. 10번째 항은 R-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첫 번째 항 A. 얘가 20. 자, 아래에 있는 식을 잘 보세요. 여기를 살짝 변형해 볼게요.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5제곱의 제곱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합차로 인수분해 돼요. R-1, A,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의 5제곱 플러스 1. 얘가 20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도 값이 여기는 이만큼의 값이 얼마예요? 위에 뭐라고 돼 있죠? 똑같은 값이요.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R의 5제곱 플러스 1은 4가 되죠. 따라서 R의 5제곱 값은 3이에요. 물론 필요하면 R 값은 5제곱 끈 3 뭐 이런 느낌 써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 정도 값이라면 나중에 보고 풀어도 되니까 미리 구하지 마시고 여기 15제곱은 R-1 A 곱하기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위에 한 것처럼 적당히 인수분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A 곱하기 R의 15제곱은 R의 5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3차 마이너스 3차의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변형인데 아마 이거는 약분해야 되는 개념이라 곱셈공식 변형보다는 인수분해가 낫겠죠. 그래서 R-1 A 곱하기 3차 마이너스 3차 인수분해는 앞에 거 R의 5제곱 뒤에 3차 빼고 1 가로 앞에 항의 제곱 R의 10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R의 5제곱 뒤에 있는 거의 제곱 이렇게. 자, 이걸 구하는데 이건 얼마였나 아까 전에? 맨 위에 있었죠? 계속 울고먹는 겁니다. 5예요. 그 다음에 R의 5제곱이 3이잖아? 그럼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R의 10제곱이 필요한 거죠? 이게 9겠네요. 그럼 5 곱하기 R의 10제곱 9 더하기 R의 5제곱 3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13 이 정답은 6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 앞쪽에 개념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냐면 앞쪽에 등차 수료할 때 이런 우리가 패턴을 공부했었죠. 지금 앞쪽에 풀었던 등비수열 문제나 그 앞에 풀었던 등차 수열 문제들은 대부분 다 뭘 하는 거냐면 AN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이라든지 뭐 공차나 아니면 공비를 가지고 공식을 이용해서 SN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 수열에 등차수열도 그렇고 등비수열도 그렇고 끄트머리에 보면 이게 반대로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SN을 통해서 AN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앞쪽에 왜 등차수를 할 때 등차수열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때 보통 어떤 방식을 썼었냐면 SM-SM-1 얘를 하게 되면 AN이 나오는데 이 AN은 2항부터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했죠. 여기 n값에 1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2항부터는 일반항이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일 텐데 1항은 여기다 대입할 수 없으므로 원식에 보면 S식이 있으니까 SN 가지고 AN을 구하는 문제라 SN이 보통 주어져 있죠. 그래서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S1 값을 A1으로 대신한다. 이거 했었죠. 근데 그때 왜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데 모든 수열은 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등차 수열이라면 좀 쉽게 푸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등차 수열 SN은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러니까 이렇게 앞쪽에 있는 계수가 붙을 테고 여기 1창의 계수도 붙을 테고 상수항이 있을 텐데 C값이 0이면 제1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C값이 만약 0이 아닌 어떤 수가 붙으면 2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이런 조건임을 알았으면 이 SN식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라면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그 앞에 붙어있는 계수는 일반적으로 공차가 붙죠. 공차는 위에 있는 누구의 2배? A의 2배. 2A. 그 뒤에는 상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빼면 된다고 했죠. B-A. 맞습니까? 근데 만약 C값이 0이면 이 자체가 일반항이에요. 제 1항부터 등차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면 되고 만약 C값이 0이 아니면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죠? S1은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해서 A1은 S1 값을 통해서 A1을 구한다. 기억나요? 이건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자, 얘도 그래요. 이것도 원래는 등비수열일 때는 어차피 이 규칙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SN을 가지고 지금 AN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SM-SM-1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SN은 제잖아요.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k가 되고 SM-1은 여기다 n-1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n-1 대입하면 2의 n제곱 앞에 1 생략돼 있죠. 플러스 4k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AN이 나와요. 빼게 되면 2의 n제곱이 2개 상계를 뺐으니까 하나가 남죠. 이렇게. 근데 얘는 2항부터 성립하는 규칙이죠. 맞니? 지금 우리는 근데 K 갖고 하는 문제다. 그럼 K는 어떻게 구하지? K가 지워져 버렸는데? K는 어떻게 구하지? 문제를 읽어보면 AN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어쨌든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문제인 듯 하니까 위에서 아래를 뺐더니 K가 지워져 버렸어요. 그럼 K는 못 구하는 거잖아. K를 구하려면 여기가 필요해요. A1 값과 S1 값이 서로 같다. 이 개념이 필요한 거죠. A1은 여기다 1 집어넣어봐요. 제 1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이나 실제 S1 값이나 같으면 제 1항부터 등비수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여기는 2항부터 성립하지만 이 2항부터 성립하는 규칙에다 n에 1 집어넣어서 구한 A1 값은 2의 1제곱 2가 되고 S1 값은 얘랑 관계없이 원식에 있는 S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는 4 플러스 4K가 나오죠. 그럼 A1 값과 S1 값이 만약 같기만 하다면 2항부터가 아닌 1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되겠지. 따라서 4 플러스 4K 값과 2가 서로 같으므로 넘기면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K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것도 비슷해. 등차 수열처럼 이렇게 쉽게 구하는 방식이 얘도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등비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은 이런 모양을 띄어야 돼요. n에 대한 2차식. 그러면 이런 수열 합이라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럼 n에 대한 1차식으로 일반항을 빨리 작성하는데 등비 수열은 어떤 꼴을 띄어야 되냐면 SN이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 꼴 이렇게 되면 이거 등비 수열이에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 항번호 n이 지수로 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n이지 n-1도 아니에요. 그냥 n입니다. 그럼 그 n 밑에 있는 얘가 뭐냐면 이게 공비예요. 그래서 일반항 AN을 작성하려면 얘를 가지고 일반항 AN을 작성하게 되면 공비가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공비의 n-1제곱 있잖아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합은 n이지만 일반항은 n-1이라는 걸. SN식을 잘 봐. 등비수열 SN식은 아까 공식이었잖아요. R-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항번호 n이 지수로 가 있는데 n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SN은 위 n이 붙는 거고, 일반항은, 등비수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래서 아예 n-1이 붙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합은 n, 일반항은 n-1. 그럼 이게 공비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S1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S1이니까 위에다가 n에 1 집어넣어서 이게 S1이 나오겠지? 그걸 여기다 갖다 끼면 이게 첫 번째이 돼요. 이런 식으로 등비수를 구하시는데, 이 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꼴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떤 꼴이 지금 등비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항번호 n이 지수로 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공비며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와 그 뒤에 따로 붙어 있는 상수가 서로 어떤 느낌이죠? 얘네 둘은 합이 0이 돼야 돼요. 둘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등비술이에요. 둘의 합이 0이 된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이 숫자와 이 숫자인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만약 이 문제도 그걸 이해를 했다면이죠. 그런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이 문제도 이게 위에 있는 지수가 n 플러스 1은 원하지 않아. n을 원해. 그럼 SN은 하면서 이제 분리해야 되겠죠.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k. 이게 등비술이 되려면 앞쪽에 있는 2랑 뒤에 있는 4k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설명이 좀 길어서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그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등차 수열점은 간단히 정리되는 게 아니고 복잡한 지수식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봅시다. SN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런 꼴이 되면 이게 뭐라고요? 등비술이에요. 아셨죠? 어떤 꼴이었죠? 항번호 n이 지수로 가 있고 그 밑에 숫자 보이죠? 이게 공비예요. 공비. 앞에 있는 2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는 합치면 0되죠. 절대값은 같은 부호가 반대인 두 수 앞뒤로 배열되어 있으면 이게 등비술이에요. 그럼 일반항 A는 공비 3의 n-1제곱을 써야 되고 그 앞에는 S1 값 쓰시면 돼요. n의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1 집어넣으면 4. 2, 3은 6, 빼기 2니까 4. 이게 일반항이 됩니다. 그럼 좀 쉽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9-1과 9-3을 푸는데 9-1은 이게 쉬운 문제니까 아까 한 것처럼 원래 풀이 있죠. Sn-Sn- 그걸로 구해보시고 9-3은 뭐 그걸로 하든지 그게 편하면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선생님 따로 설명드린 걸로 하든지 편한 거 9-3은 네가 편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반항 구하는 문제인데 원식대로 해보면 이렇죠.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Sn-1은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위에 자리를 빼면 an이 되죠. 그럼 a는 이걸 빼는데 여기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여기 맞춰도 되는데 어차피 일반항 위의 지수는 n-1이 되기 때문에 밑에 거에 맞추려면 얘는 3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위에 자리를 빼게 되면 얘는 3의 n-1제곱이 3개에서 1개를 빼는 거니까 2개가 남아요.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럼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를 빼면 얘네들은 지워지고 이렇게 남죠. 단 얘는 2항부터 성립하며 1항은 S1 값으로 대신한다. S1은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3-1, 2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답을 썼는데 이 조건을 보니까 위에다 혹시나 n에다 1 집어넣었더니 위에서 A1 값을 구해도 어차피 2가 나와요. 맞나요? 그럼 위측에서 나온 A1 값과 아래측에서 S1이 서로 같다는 뜻은 얘는 제2항부터가 아니고 제1항도 어차피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없이 A는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쓰시면 일반항이 작성이 됩니다. 자, 9-3번 문제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A 플러스 R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SN 값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AN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이 방식이에요. 그럼 이걸 SN식으로 정리해주니까 넘기면 3 곱하기 SN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양변 3으로 나누면 SN은 3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딱 등비수열 거리죠. 어떤 수의 n제곱, 그 앞에 있는 수와 그 뒤에 있는 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그럼 일반항 AN,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니까 얘가 공비라고 그랬죠. 10의 n-1제곱. 그다음 S1 값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n에 1 집어넣으면 3의 10제곱,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9 약분하면 3.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작성됐으니 A 값은 3이 되고 네, R 값은 10이 되더라. 둘을 더하면 13이 정답이다. 중요한 건 시그마에 대한 표기법도 문제 익혀야 되겠지만 이게 왜 배우는지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배우는지 알 거면 일단 이 표기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쪽에 우리가 SN이라는 식이 있었죠. SN은 1항부터 계속 더해서 n항까지 덧셈한 걸 줄여서 우리가 SN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SN의 단점이 단점이 뭘까요? SN의 단점? SN의 단점. 저번에 언젠가 누가 한번 질문했었는데, 연우가 질문했었나?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S10까지 합이 어쩌고, S20까지 합이 어쩌고. 근데, 제10,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계산할 때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되냐면, S30은 얘네 둘을 가지고 S30을 구한 다음에 S20을 빼내야지만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나와요. SN의 단점은 이거야. 어느 항까지 더하겠다라는 목적은 정할 수 있는데 시작항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더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1항이라는 강제성을 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개의 합을 처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라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시그마를 하게 되면 마지막 목적항도 내가 정의할 수 있지만 시작항도 내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거는 SN식을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SN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n에 대한 2차식, 그럼 등차 수열. 그럼 아까처럼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꼴, 그럼 등비 수열. 어떤 꼴이 딱 정확히 들어맞으면 이게 어떤 수열인지 알겠지만 만약 우리가 배웠던 그 두 가지 틀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이상한 식이 나왔어. 그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알아내기가 힘들잖아요. SN만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SN을 가지고 다시 뭐 해야 되냐면 SN-SN-를 계산해야 그제서야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그마는 이 AN을 미리 시간에 주어서 주기 때문에 보기도 그만큼 편해요. 자, 이제 해봅시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작항을 내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다는 그냥 강점을 가지고 있죠. SN식 A1, A2 이렇게 해서 n항까지 더하세요라는 표현을 다르게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요. 시그마는 그리스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S자 있죠. 그 S자를 그리스 대문자로 쓰면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그마라고 쓰게 되고 요 밑에는 K가 1부터 위에는 보통 N이고 오른쪽은 AK라고 써져요. 이 말을 SN이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각각이 뭐냐는 거죠. 밑에는 K가 1부터라고 할 때 이 1은 시작항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1항부터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1항이 아니고 이게 K에 1이 아니고 2가 써져 있으면 2항부터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K에 2 집어넣으면 A2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A3 나오고 이 K는 자연수로 시작하고 숫자가 하나씩 커집니다. 아셨죠? 이렇게 써지면 얘가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아까 한 것처럼 시그마 K가 21부터 30까지 AK 그럼 이게 뭐가 되죠? A21, A22, A30 이렇게 돼요. 21항부터 30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위에는 얘가 당연히 마지막 항이에요.
됐나요? 여기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죠. AK가 뭐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럼 일반항은 AN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아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항의 번호를 매길 때 우리 앞쪽에서 1항, 2항, 3항 할 때 이 항의 번호는 N으로 보통 썼는데 갑자기 이 K는 뭐예요가 되는 거죠. 이 K는 도대체 뭐예요? 갑자기 K가 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항에 N이 들어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의 번호를 다른 문자로 쓰는 이유가 여기다가 N에 1 쓴다. 여기는 항 번호를 N으로 쓴다 칩시다. 그럼 N이 1부터 N까지 AN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말이 이상해지거든요. N이 1부터 N까지면 1항부터 1항까지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N이 1이 되면 이것도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1항부터 1항까지 합 이상해진다는 얘기죠. 표현이. 근데 보통은 이게 위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위에 이게 마지막 항에 보통 N항이 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N인데 여기도 N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미지수가 서로 충돌되다가 이 항의 번호를 정확히 나열할 수 없다 보니까 이 N을 그렇다면 마지막 항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N항까지 더하시오 이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얘를 다르게 바꿔준 거예요. 다른 문자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를 나타낼 때 그 상수라는 수를 나타낼 때 숫자가 하나, 둘, 셋 바뀔 때마다 우리 보통 K라는 문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K라 쓴 거지. 이거 K 아니어도 괜찮다. 대신에 얘가 K로 바뀌면 이것도 항의 번호가 이 K가 항의 번호를 뜻하다 보니까 얘도 K로 바뀌는 거고 혹시 이게 내가 K가 마음에 안 들어. 딴 걸 써도 돼. I라고 써도 돼요. I가 1부터 N까지 A 대신에 항의 번호는 I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I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아까 말한 이 합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K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시그마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시그마 변수.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바뀌는 숫자는 N이 아니고 K가 바뀐다는 얘기죠. 이 K가 항의 번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단 시그마 변수가 꼭 K1 필요는 없어요. 다른 문자도 됩니다. I도 되고 J도 되고 뭐 L도 되고 M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K로 써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많이 했던 숫자들인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해서 이 수열에 20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SN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SN, S20이니까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다시 뭘 봤냐면 여기 있는 숫자의 규칙을 가지고 이게 어떤 수열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만약 시그마로 쓰게 되면 시그마 시작항의 번호가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고 여기 있는 숫자를 보니까 등차수열이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 일반항은 2n-1이죠. 그렇지? 근데 여기다 2n-를 쓰게 되면 이제 k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야 되니까 이 n 할 때 그 n자리, 항의 번호 n자리 대신에 k를 대입하면 돼요. 2k-.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S20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시작항의 번호와 마지막 항 번호를 내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는 일반화 보고 K에 1 집어넣으면 1항이 보인다는 얘기죠. 2 집어넣으면 2항이 보여요. 3 집어넣으면 3항이 보이고 아, 이 수열이 어떤 숫자를 더한 거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시그마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SN도 주로 쓰지만 SN 다리 대신에 이렇게 SN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얘는 서로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 어떨 때는 SN이 쓰이고 어떨 때는 얘가 쓰이는데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에 맞게 잘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성질. 이건 밑에 것도 중요한데 잘랐네요. (1번은) 뭐냐면 일반항이 하나가 아니고 2개짜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 2개짜리를 덧셈해서 새로운 일반항을 만들었다.
이랬을 때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는 마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뜻은 꼭 무슨 시그마를 이렇게 뭐한 것처럼 보이냐면 분배한 것처럼 보이죠. 시그마 분배 법칙 이런 느낌을 보이는데 저래도 되냐라는 건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이유는 이래요. 만약 이렇게 이쪽 것만 써본다면 좌변만 써본다면 좌변은 K에 1 집어넣으면 이게 첫 번째예요. A1 플러스 B1 이가 첫 번째예요. 이게 일반항이니까. 시그마 오른쪽은 항상 일반항이 써지기 때문에 이 수열의 일반항은 AK 플러스 BK가 일반항이에요. N에 K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1항이고 다음 2항은 A2 플러스 B2 3항은 A3 플러스 B3 해서 마지막에 이제 N항까지 N항까지죠. N항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BN. 근데 시그마가 쓰였다는 얘기는 이 일반항들에 나온 결과를 다 덧셈하시오라는 뜻이거든요. 시그마가 합의 기호의 줄임말이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가로끼리 각각 더하라고 하긴 했지만 덧셈이라 뭐가 성립하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자리를 바꿔요. 바꿔서 이렇게 A1 플러스 A만 쫙 모아놔요. AN 플러스 B만 더 모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얘가 뭐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AK라는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얘는 플러스 시그마 K가 1항부터 N항까지 B라는 수열을 합친 거니까 BK 이렇게 된 거죠. 좌변을 정리했더니 실제로 우변과 같더라는 얘기죠. 이건 합뿐 아니라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게 되면 B를 빼냈을 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테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밑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겠죠. 시그마는 일반항에 2개 이상의 다항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시그마를 뭐 할 수 있냐면 합과 차에는 분배가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게 이거죠. 밑에 합과 차이는 분배되지만 곱이나 나눗셈에는 시그마가 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합을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얘랑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합은 그렇지만 곱이나 나눗셈은 분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수학적 기호를 많이 배울 텐데 그 수학적 기호 중에 어떤 기호 2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적용이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1 때 배웠던 켤레 복소수 그 다음에 고2 때 미적할 때 배우는 극한의 개념 리미트라고 그러죠. 리미트. 이 2개만 덧셈, 뺄셈, 곱셈 내면서 분배되지 나머지 일반적인 수학적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적 규칙은 덧셈, 뺄셈까지는 가능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행렬도 그렇잖아요. 얘네 배웠다. 행렬도 덧셈, 뺄셈은 적용되지. 근데 곱셈, 나눗셈은 이렇게 뭔가 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켤레도 그래. 이런 거 Z1 플러스 Z2 얘네 둘을 더한 것의 전체 켤레나 찢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찢어도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곱셈도 그랬거든. Z1 곱하기 Z2의 곱셈은 Z1바 곱하기 Z2바 이랬었어요. 그 Z2분의 Z1의 전체 켤레 얘는 Z2의 켤레 분의 Z1의 켤레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켤레가 그래. 켤레 복수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다 분배돼요. 극한도 그렇고. 근데 얘네 둘 빼놓고는 이렇게 굉장히 제약적이야. 사칙 연산을 모두 다 적용하기가 힘든 규칙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시그마도 그래요. 합하고 차 정도까지는 분배가 되지만 혹은 분배된 거를 다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항의 모양은 달라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작항의 번호와 끝항의 번호가 서로 같은 시그마끼리는 붙일 수도 있어요. 주로 이럴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얘 따로 구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시작항의 번호와 끝항의 번호가 서로 같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은 다르지만 시작항 끝항이 같으면 이걸 한꺼번에 붙여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K제곱 지워지고 1 지워지고 여기 2K에서 마이너스 2K를 뺄셈하게 되면 4K가 되겠죠. 훨씬 단순해진다는 얘기죠. 일반항들이. 그럴 때 이제 이 규칙이 쓰이는 거고
곱셈 나눗셈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일반항을 제곱한 것과 시그마 전체를 제곱한 건 당연히 다르죠. K에 1 집어넣으면 이게 A1의 제곱, 2 집어넣으면 A2의 제곱, 얘는 AN의 제곱. 좌변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변은 A1, A2, AN의 전체 제곱을 말해요. 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가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그럼 밑에 거, 요 마지막 거 잘 봐라. 요거 중요하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앞쪽에 이제 3번을 이제 보고, 이거를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3번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 만약에 2 곱하기 AK. 그러니까 일반항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좌변을 그냥 정리해보면, K에 1 집어넣어요. 그럼 2A1, 2 집어넣으면 2A2, 3 집어넣으면 2A3 해서 2A3 해서 N항까지 계산하게 되면 2AN. 근데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이 일방에서 나온 것들을 다 덧셈하라는 얘기죠. 덧셈하다 보니까 2가 다 겹치네요. 2를 바깥으로 빼요. A1 플러스에서 AN까지. 근데 여기만 다시 시그마로 써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되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2가 이렇게 곱해진 꼴이 되죠. 마치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 그러니까 일반항에 상수항이 있으면 그 상수항은 이렇게 시그마 바깥으로 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깥으로 빼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바깥에 있는 상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시그마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넣었다 뺐다 상수는 가능한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시그마, 이게 상수라는 개념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시그마를 하는 동안은 여기 있는 K가 시그마 변수죠. 이 형태에서 본다면 시그마 변수는 K예요. 따라서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모두 다 상수, 숫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K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얘처럼 좀 작아서 좀 크게 쓸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AK.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이 K는 바깥으로 못 빼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는 원래 규칙대로 보면 K에 1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1항이 1 곱하기 A1이 돼요. K가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2,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3, 그다음 N 집어넣으면 N 곱하기 AN. 이걸 다 덧셈했다는 뜻인데 이거 만약 K를 뺄 수 있다면 K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얘일까요? 아니죠. 아니잖아. 얘는 A1, A2, A3에 규칙적으로 K가 곱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K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다 다른 숫자잖아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위아래가, 이게 좌우가 서로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변수가 아닌 상수는 그게 숫자든 문자든 다 바깥으로 빼거나 빠져있는 숫자를 시그마 안으로 집어 넣어도 상관없지만 시그마 변수라고 그게 K가 됐든 I가 됐든 J가 됐든 시그마 변수라고 책정되는 순간부터는 일반항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일반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4번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시그마 변수가 K잖아요? 근데 일반항에 보니까 K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 얘기는 이거 전부 다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1항도 C라는 상수고 2항도 K를 대입할 때 없다는 뜻은 2항도 C고 3항도 C고 다 C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반항이 다 C로 써져 있다는 뜻이죠. 상수. 그거를 시그마 다 덧셈하시오 하다 보니까 C가 몇 번 덧셈 되죠? N번 덧셈 되겠죠. 시그마의 마지막 항에 N이 있으니까. 그럼 똑같은 상수 C를 N번 더한다는 얘기는 CN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오른쪽에는 일반항이 시그마 변수 없이 상수로 처리되어 있으면 계산법은 요 위에 있는 N값 있죠. 걔랑 여기 일반항 얘네들 곱한 게 정답 이렇다 뜻이에요. 아셨죠? 네. 이것도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4. 그럼 정답은 4가 계속 몇 번? N번 덧셈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4N. 얘랑 얘랑 서로 곱한 게 정답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제 문제로 갈게요.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시그마 일반적인 계산을 할 건데, 자, K가 1부터 N까지 AK가 3N일 때, 다음 이 시그마 값을 정리하시오. 라고 되는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어떤 수열의 합을 계산해요. 문제 자체가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혹시 얘가 등차 또는 등비인가요를 먼저 보셔야 돼요. 차이가 일정합니까? 아니면 비율이 일정합니까? 등차, 등비입니까? 그래서 맞다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있죠. Sn 2분의 n a 플러스 l 혹은 2분의 n 2a 플러스 n-1t 이 공식을 쓰라는 뜻이고, 만약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네? 그러면 r-1에 r의 n제곱-1 첫 번째 a. 아니 뭐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이걸 쓰시오라는 뜻이에요. 등차나 등비는 게 확인됐으면.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등차나 등비가 아니야. 그럼 다 시그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시그마로 처리하는 뜻이구나. 그럼 시그마로 처리했다고 치면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나열하는 겁니다. K에 1, 2, 3을 집어넣으면서 이 수의 일반항의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나열해요. 아셨죠? 앞으로 어떤 수의 합을 구하시오. 등차 등비입니까? 등차 등비입니까? 맞으면 거기 맞는 규칙. 아니라면 이거 시그마로 처리하는 뜻이구나. 그럼 이 문제도 시그마로 처리돼 있죠. 근데 시그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나열해보라는 얘기예요. K에 1 집어넣어봐. 이게 일반항이다. 이 자체가, 이 가로가. K에 1 집어넣으면 1항 플러스 2항 플러스 2 집어넣으면 3항 플러스 4항 해서 저기다 20을 집어넣으면 19항 플러스 20항 40항인가요? 네, 39 플러스 40항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걸 굳이 가로를 이렇게 두 개 짝 짓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가로 없이 썼더니 이게 뭐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40까지 AK 이렇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요 위에 있네요. 저기는 n자리 대신에 뭘 대입하라는 얘기죠? 40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여기는 n자리 대신에 저 규칙을 보니까 40 대입하라는 얘기지. 근데 이 식은 결과가 3 곱하기 마지막 항. 이 규칙인데 이게 마지막 항이 4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 곱하기 40 정답은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네. 필수예제 2번. 자, 오해하지 마세요. 안 어렵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면 한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번 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10, 1항부터 30항까지의 AK의 제곱은 20. 자, 얘를 계산하셨는데 이거는 나열을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먼저 여기 제곱이 보이다 보니까 일반항을 그냥 나열하지 말고 일반항을 정리한 다음에 나열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이걸 제곱하라는 얘기인데 곱셈 공식이에요. 4A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시그마 분배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4A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4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1인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4는 상수항이라 바깥으로 빼도 괜찮죠. 뺀 게 이뻐. 이걸 이 모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4 바깥으로 빼죠?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1 이제 숫자 대입하는 거예요. 4 곱하기 얘가 여기 있잖아요. 똑같이 20 플러스 4 곱하기 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10 플러스 이건 없는데요? 1이 30번 더 세면 된 거잖아요. 상수항을 30번 더한 거니까 마지막 항과 일반항을 더 세면 곱하면 돼요. 그래서 80 플러스 40 플러스 30 이걸 정답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할만하죠? 아이고 밑에 깜프로구나. 2번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찾아라 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얘랑 연관성이 이걸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풀어줍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 이게 50인데 일단 이게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하죠.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 제곱이고 분배하면서 마이너스 4를 바깥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4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4 그게 52 근데 이 값은 책에 나와 있죠. 16이라고 똑같은 식이잖아요. 마이너스 4 이만큼을 X라고 합시다. 플러스 얘는 상수항이 20번 80 52 그럼 4X는 이거 합치면 96 넘어가면 44 따라서 X는 11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11이라는 얘기예요. 얘랑 같은 거니까. 아셨죠? 어렵지 않죠? 여기는? 네, 넘어갈게요. 혹시 진짜 넘어가 됩니까? 이 정도? 이거는 그냥 솔직히 하겠어요. 괜찮아요? 좀 어렵겠는데. 좀 어려워? 자, 여기는 뭐라는 파트냐면 시그마 용법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시그마 사용법이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시그마 공식이에요. 시그마 관련 공식 그런 겁니다. 근데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 몇 개 케이스에서는 이런 공식을 빠르게 적용한다는 건데 첫 번째는 1번 만약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자연수를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덧셈하시오 그러면 이걸 시그마로 바꾸게 되면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얘네가 일반항이거든요. 1항은 1, 2항은 2, 3항은 3, n항은 n 그럼 k항은 k겠죠.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k 하다 보면 이게 결론이 뭐냐면 1부터 n까지 자연수 합이라 등차수의 합이고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은 2분의 항수 n개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총합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시그마 k라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시그마 k를 보는 순간은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수가 아니고 자연수의 제곱이 있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흔히 말하는 1, 4, 9, 16 이런 수를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일반항이 자연수를 제곱한 항이니까 항의 번호를 제곱한 거니까 k제곱이라 쓰게 되고 얘를 계산한 규칙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유도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잘 외우시면 되고 자연수를 세제곱항을 다 더하게 되면 그때는 시그마 시그마의 표기법은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가 1부터 항의 번호를 세제곱 반씩을 다 덧셈한다. n항까지. 그럼 답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앞쪽에서 보면 시그마 k 공식 있죠. 시그마 k 공식의 결과를 마치 제곱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사실. 보인다라는 거죠. 1번, 2번은 매우 자주 쓰입니다.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3번은 별로 잘 쓰이진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근데 이거 말고 책 옆에다 써놓으세요. 4번 공식이라고. 3번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공식은 아니야. 책에 안 써져 있는 이유는 뭐 이게 공식을 외울 정도는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선생님은 외우라고 강조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횟수가 3번 공식보다 얘가 더 자주 나와요. 어떤 거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이런 규칙 이거부터 먼저 써드릴게요. 항의 배열이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거를 시그마로 바꾸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런 느낌이겠죠? 앞에 있는 건 항의 번호, 뒤에 있는 숫자는 항의 번호보다 하나 큰 숫자. 걔를 곱했을 때죠. 물론 얘는 이렇게 쓰이기도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걸 분배할 수도 있겠죠. k제곱 플러스 k. 같은 겁니다. 그죠? 얘를 보게 되면 이 결과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써져요. 공식도 쉬워요. 외우기도. 3분의 항번호 플러스 1, 항번호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항을 보면 일반항이 k 플러스 1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 그렇게 보면 답은 저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밑에는 이제 위에는 시그마 공식들을 이용한 간단한 연습 문제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시그마 k 공식이네. 그럼 이렇게 2분의 항수 항의 번호, 끝항 번호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얘는 k제곱 나왔죠? 그럼 6분의 항수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항수 2배 20 거기다 1 더한 값 21.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은 아까 시그마 k 공식 있죠? 2분의 항수 플러스 1 거기를 전체 제곱 이러면 저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시그마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시그마 할 때 꼭 변수를 k로 둬야 됩니까? k로 둘 필요 없다고 했죠. i로 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i가 1부터 n까지 왜냐면 시그마 변수가 k가 아니고 i로 바뀌면 이 k가 i로 바뀌면 이 k도 i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이 공식은 위랑 똑같은 공식이에요. 아셨죠? 근데 얘도 2분의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아셨습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나오면 시그마 j가 1부터 m 얘가 j 이 답은 뭐라 써야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아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약간 시그마 변수 그리고 저 마지막 항의 문자를 서로 이렇게 바꿨을 때도 빨리빨리 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나오니까 그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 문제들.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시그마 변수에 좀 더 자율이 돼요. 표현법에 대해서 좀 잘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도 그리고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시그마 p가 1부터 q까지 p제곱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2번 공식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가 p로 바뀐 거고 n이 q로 바뀐 거고 그 차이지 똑같은 거니까 공식은 6분의 항수 q개 항수 플러스 1 q 플러스 1 항수 2배 2q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빠르게 거기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그러면 풀어볼게요.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인데 마땅히 지금 할 게 없죠. 그래서 보통 나열을 하는 거거든. K에 1, 2, 3을 집어넣어서 나열하는 건데 나열하기 전에 일반항이 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반항을 먼저 좀 정리해 봤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얘를 분배하면 4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지워지고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 분배 있죠. 분배하면서 4를 바깥으로 뺍시다. 4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K제곱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1 그리고 보니까 얘는 좀 전에 공식 있었죠. 시그마 K제곱 공식은 6분의 항수 8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9 항수 2배 16 플러스 1 17 그 마이너스 상수항이죠. 그러면 이게 끝항과 곱하는 거니까 8 곱하기 1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두 번째 거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얘는 뭐 분배해서 아까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그런 공식을 적용해서 그 공식이 있으니까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분자가 왜 저렇게 생겼죠? 분자를 잘 보시면 이 분자가 등차수열이 합이에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첫 번째 항이 1, 공차가 1, 항의 개수는 K개로 되어 있는 등차수리 합이에요. 그럼 등차수리 합공식 2분의 항수 K개,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플러스 마지막 항,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이거랑 비슷한데? 시그마 K.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K. 이 답이 뭐죠? 2분의 항수 플러스 1? 그리고 보니까,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을 굳이 쓰자면,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i, 이거 쓴 거랑 마찬가지 느낌인 거죠. i의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i의 2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i의 3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마지막 항에 k를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근데 얘랑은 시그마 변수가 좀 다를 뿐이지, 규칙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2분의 항수 플러스 1. 등차수리 합으로 계산해도 되고, 이걸 시그마로 처리해도 결론은 같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이해됐나요? 안 됩니까? 어디 부분에 이해 안 돼요? 이게 이해 안 된다는 얘기야? 요게 이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둘 다 이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써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분의 분자가 아까 말한 대로 2분의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건 번분수죠? 이건 내항의 곱이 분모, 외항 곱이 분자가 되다 보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2K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 여기는 K가 이렇게 약분돼요. 그럼 남은 건 2분의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2분의 K 플러스 1이 남죠.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요. 상수니까. 그럼 남은 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1이 남는데 K 플러스 1 공식은 없어요. 따로 외우지는 않았잖아. 시그마 K나 K제곱, K세제곱, KK 플러스 1을 배웠지만 K 플러스 1 자체만 구하는 공식은 안 배웠기 때문에 2분의 1, 이걸 쪼개는 겁니다. 이거 시그마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1 이렇게 쪼개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곱하기 여기는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항수 20, 항수 플러스 1, 21 플러스 얘는 상수항을 20번 더한 거니까 20 곱하기 1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계산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현민이는 일단 2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번 분자를 보니까 분자는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i 제곱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럼 i에 1, 2, 3 집어넣으면 정확히 k까지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이 공식과 똑같아요. 좀 전에 배웠던 공식. 그러니까 표기만 달리 돼 있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계산법상 얘를 계산할 때 2분의 6분의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그런 느낌이니까 변수값만 문자값만 좀 바꿔주면 되죠. 공식은 똑같아요. 6분의 항수 이번에는 n개가 아니고 k개니까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그래서 2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 밑에 K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일반항인 거죠. 분자는 정리했고 분모에 K 갖다 쓰고 이 앞에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그럼 이제 일반항 모습 먼저 정리해야 되죠. 시그마 합은 나중에 정리해야 되고. 그럼 분모 1 생략돼 있고 이렇게 내항의 곱이 분모 6K 외항 곱은 이만큼인데 그럼 6K와 분지에도 K가 있으니까 이 KK는 미리 지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분모가 6이 됐고 분자는 K 지워졌고
K 지워졌으니까 K 지우고 이걸 분배해 본다면 2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플러스 K 플러스 2K니까 플러스 3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6분의 1을 바깥으로 빼요. 분모 6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내고 이건 시그마를 이제 분배합니다. 이렇게나 분배할 때 1을 바깥으로 빼면서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제곱 플러스 이렇게 분배하면서 3을 바깥으로 빼면서 3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1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럼 6분의 1하고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2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공식은 6분의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이렇게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시그마 K 공식이니까 항수 플러스 1 플러스 상수항은 얘랑 곱한 값 9 곱하기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답이 헷갈리다고 하셨으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남고 이 3과 이 9를 약분하면 3이 되죠. 여기는 뭐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6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얼마예요? 일단 30 곱하기 19이지? 그렇죠? 3 곱하기 10, 30 곱하기 19 얘는 2분의 2를 이렇게 약분합시다. 여기는 2랑 여기는 10을 약분하면 5가 돼서 3, 9, 27 네. 네. 일단 이렇게 쓸까요? 계산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여기는 9 곱하기 1 9 네. 6분의 1 분배해요. 6분의 여기 30 곱하기 19 얘는 9가 있잖아? 얘도 9가 보이죠? 그럼 9를 묶어요. 그럼 3, 5, 15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약분하려고. 이렇게 쪼개면 약분되고 이렇게 쪼개면 5 남고 5에다 19 곱하면 얼마? 95 여기는 여기 약분하면 3을 약분하면 2가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요 2를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8이 남죠. 3, 8, 24 합치면 119 이렇게 답이 얼마인가요? 345 풀다가 현민이는 못 풀었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답니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게 2차 방정식인데 두 근 나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되잖아요. 두 근의 합 이게 두 근의 모양이고 그들을 합치면 K가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K 곱하기 베타 K는 2 근과 계수의 관계죠. 합곱이 나왔으니까 이 제곱의 합을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곱셈공식 변형하면 알파 K 플러스 베타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K 베타 K 이런 느낌으로 곱셈공식 변형 쓰시는 거죠. 이걸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이거를 합차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분배해서 시그마 공식을 쓰면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4 얘는 공식 있죠? 6분의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마이너스 10 곱하기 4 이건 3으로 약분하면 얘가 2가 남고 여기는 7이 남고 이거 다시 2로 약분하면 5가 남고 그래서 55에 7 곱하면 얼마든가요? 55에 7 곱하면 385 마이너스 40 345 이렇게 되겠죠. 네. 할만하죠? 자, 다시 또 이제 다시 활용 문제인데 앞쪽에는 이제 시그마를 써줬잖아요. 이번에는 시그마를 안 써주고 그냥 일반항만 보여준 겁니다. 1번. 일반항을 써야 되잖아. 다시 처음부터 잘 들으세요.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결론은 SN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이게 등차입니까? 아니죠. 차이가 일정하지 않잖아. 그럼 등비 수열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등차 등비 아닌 합들은 뭐로 처리하라고 했죠? 시그마로. 그럼 시그마로 써야 되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N이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 뭐 써야 돼요? 일반항을 써야 돼, 이 수열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 근데 일반항 쓸 때는 공통된 규칙은 그냥 한꺼번에 쓰면 돼요. 이게 공통된 규칙이잖아. 항을 제곱한다. 근데 항을 보니까 1항일 때는 제곱 빼고 쓸게요. 1항일 때는 1이고 2항일 때는 3이고 3항일 때는 5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럼 N항은 뭐였어? 2n-1이죠. 워낙 보면 많이 보던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2n-1 이렇게 쓰면 이게 일반항 AN이에요. 됐죠? 시그마 오른쪽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 하냐면 일반항 자리인데 그 일반항의 n자리 대신에 변수를 k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 n자리 대에 k를 집어넣으면 2k-1의 제곱. 이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냥 미리 뺄게요. 얘를 분배하면 4k 제곱이니까 4 빼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4 빼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이러네요. 괜찮죠? 4 곱하기 6분의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항수 플러스 1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통분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저 n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통분할 필요 없죠. 그냥 숫자 때려 박아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n으로 정리하는 식이고 실제 학교 시험에도 n으로 정리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귀찮고 힘들지만 통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통분하게 되면 얘는 3이 되고 여기는 2가 남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3으로 통분하는 게 좋겠죠. 여기 2는 지워질 테니까. 얘는 이렇게 2로 갈 테고 여기 이제 1이 됐죠. 3으로 통분한 게 좋으니까 3, 그럼 여기는 6으로 바뀌어요. 얘는 3으로 통분하면 3n이 되겠죠. 그럼 3으로 쭉 묶어요. 묶는데 여기도 n, 여기도 n, 여기도 n이 보이잖아. 그럼 n을 바깥으로 빼. 그럼 여기서 이제 분배된 거 2n 제곱에 2 붙이면 4n 제곱 n, 2n, 3n에 2 붙이면 6n이 되고 1에다 2 붙이면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n 빼고 마이너스 6을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6이 되고 n 빼고 3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안에 걸 정리하면 돼요. 3분의 n 정리해보면 최고차는 4n 제곱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됐니? 답을 쓸 때 이것만 정리해주면 답인데 이렇게 써도 되지. 물론 이거 분배도 되고 근데 뭐 인수분 해보면 2n-1, 2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분배도 괜찮아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보기에 맞거나 그냥 이렇게 답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분배해서 써도 되고 이거는 크게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준다라는 거 이게 n항으로 정리한 식이 됐고 2번식 봅시다. 2번식 이거는 더 짜증나는데 사실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죠. 등차입니까? 아니고 등비인가요? 아니고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하는 뜻이구나. 근데 시그마로 표현하려면 이 수열의 일반항 AN이 필요하다. 그럼 AN의 모양은 어땠을까요? 1항은 1까지 더하고 2항은 1부터 2까지 더하고 3항은 1부터 3까지 더하고 4항은 1부터 4까지 더하는 거니까 n항은 1부터 n까지 더하겠죠. 이게 n항이었을 거예요. n항 자체가 수열의 합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그 공식이죠. 등차 수열로 봐도 괜찮아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2분의 항수 플러스 1 이게 일반항이야. 일반항. 따라서 ak는 2분의 항수 플러스 1 됐죠? 근데 남은 건 수열의 합인데 등차 등비 아니므로 선생님이 이거는 다 시그마로 표현하라고 했어. 그리고 n항까지 합이니까 그 일반항이 얘래. 시그마 오른쪽은 항상 일반항을 갖다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2분의 1 바깥으로 빼면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공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3번 공식은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비교는 잘 안 써요. 근데 4번 공식이 오히려 3번보다 더 자주 쓰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이 공식 외웠잖아요. 뭐라고 외웠냐면 3분의 n 플러스 1 이제 하나씩 커져요. n 플러스 1. 얘는 외우기도 쉬워 공식이. 여기 2분의 1 곱한 거니까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안 외워주면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지. 일일이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 만약에 이 공식을 안 외웠잖아?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정리해야 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거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6으로 통분해야 돼요. 그럼 6 3배 3n 6으로 묶어줘야 되고 n 플러스 1이 겹치기 때문에 n 플러스 1을 바깥으로 빼요. 그럼 여기는 얘가 남죠? 2n 플러스 1. 얘는 3이 남아요.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여기가 2n 플러스 1인데 2n 플러스 2를 바깥으로 빼는 거죠. 그럼 2n 플러스 1에서 2를 빼면 n 플러스 2가 남아요. 이렇게 약분한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외우면 이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나왔잖아. 외워주는 게 좋아요. 저런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안한데 이거 연습을 사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앞쪽보다 이런 게 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연습을 하기가 지금 우리가 유형이 이거랑 2개가 더 남아서 일단은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시간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교과서에서 꼭 있는 문제고 시험에서도 간혹 자주 나오는 문제. 뭔 소리야? 간혹 자주가 뭐야? 보통 간혹 자주는 뭐라 부르죠? 종종? 뭐 그런 게 종종 나온다. 야, 종종이면 엄청 뭐 가끔 이런 느낌 아니고 그 사이 정도 느낌이니까 종종 나와요. 몇 년에 2, 3년에 한 번씩 걸쳐서 한 3, 4년에 한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쨌든 느낌상 가로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한 값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1번 아까 말한 시그마 변수에 대한 순간 혼동이에요. 이거를 느낌은 K로 갔으니까 분배를 할 때 2를 바깥으로 빼내고 2는 상수니까 K는 상수가 아니라 못 빼내죠. 시그마 변수잖아 지금. 시그마 변수가 K인 거예요. K. 시그마 변수. 그럼 K는 못 빠져나가게 여기 있어야 되고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J까지 3. 이건 공식이 있어요. 2분의 시그마 K 공식이니까 항수 J개 항수 플러스 1, J 플러스 1. 그럼 얘는 상수항과 마지막 항을 곱한다. 3J. 약분하면 이렇게 남는다. 이거 분배하지 마라. 괜히 분배해서 동량 처리한다고 J제곱 플러스 4J 이렇게 하시면 별 재미없는 문제가 돼요. 2번 보시면 시그마 변수가 이제 J로 바뀌었죠. 이제 J가 문자예요. 그 다음에 10 여기다 갖다 붙여. J 플러스 1 플러스 3J. 이걸 왜 동량 처리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분배해 봅시다. 시그마 J가 1부터 10까지 J 플러스 1 플러스 3 빼내고 시그마 J가 1부터 10까지 J. 이게 아까 말한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시그마 K 공식 K 플러스 1 그 공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공식이 3분의 항수 플러스 1 항수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얘는 플러스 3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이에요. 2분의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 아셨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동량 처리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런 문제는 유리한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 2번 문제 이렇게가 1번 요 풀고 나서 이거 붙이는 게 2번 1번부터 분배해요.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i 플러스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k. 자, 아까 말했지만 시그마 변수가 누군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 변수는 i죠. i가 문자예요. i가 문자네? 그럼 약간 느낌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그 공식과 똑같은 느낌인데, 이제 문자만 바뀐 거예요. 이건 공식이 있죠. 2분의 항수 플러스 1, 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시그마 변수가 아닌데, 얘는 변수가 아니잖아. K는 여기서부터 문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숫자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칸과 여기를 곱한다. 플러스 K제곱. 됐죠? 2번. 이제 붙여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를 이렇게 일단 쓸게요.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K제곱. 할 때 얘도, 쌤 이거 통분할, 이거 계산하다 보면 여기도 K제곱? 동량 나오지 않나요? 동량 안 하는 게 더 나아, 얘도.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따로따로 분배. 그럼 앞에서는 2분의 1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여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따로 보고, 플러스 시그마, 얘는 2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2분의 1 하고, 얘 공식이 뭐였죠?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지. 거기다 2분의 1 곱했으니까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플러스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통분되겠네요. 동량, 공통인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바깥으로 빼요.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덧셈한 거니까 3N 플러스 3이죠. 그럼 3을 바깥으로 빼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남죠. 약분하면 분모에 2가 남고 분자는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시그마 변수가 누구였는지. 변수로 처리될 건지 숫자로 처리될 건지 이 구분만 잘하고 시그마 변수가 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 잘 매치하는 그 연습만 하시면 연습만 좀 되면 여기는 처음에 배울 때는 막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인데 몇 번 하다 보면 조금 나아요. 금방 금방 성취도가 좋아지는 단어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여기는 이해를 하면 금방 넘어가거든. 이해하면 금방 넘어가요. 야, 느낌을 이해해야 돼. 이게 뭐 하는 단원인지 알아야 되거든. 뭐를 하는 단원이냐면 어쨌든 얘는 조건이고 이거를 푸는 문제인데 잘 모르겠어서 일단 숫자를 집어넣어 봤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나열 K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A3 시그마잖아요. 플러스 K에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6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9 4 곱하기 A12 10 대입하면 10 곱하기 A30 배열해봤어. 배열해봤더니 알겠어? 모르겠어. 일단은 뒤에는 항이 막 3의 매수로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은 나열해봤는데 나열해도 별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저 조건을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시그마니까 중요한 거는 요 일반항의 모양을 알아야 돼요. 시그마잖아. 그럼 일반항 형태를 알아야 우리가 시그마를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일반항 중에 일반항이 지금 얘는 이렇게 생긴 했죠? K 곱하기 A3K. 그치? 근데 얘가 중요할까? 얘는 나중에 붙이면 되는 숫자잖아. 붙이면 되는 항이죠.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다 이제 K를 그냥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중요할까? 아니에요. 얘를 알면 여기 K 자리 대신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를 알면 이거를 알아낼 수 있다면 여기 K 자리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되죠? 3K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낱낱이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찾는 게 핵심이었다는 얘기죠. AN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보는 거죠.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라고?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라고?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가 배운 건데? 이걸요? 저희가 언제요? 오늘 앞에 수업에도 했었잖아.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데 이 수열이 등차나 만약에 등비라면 아까 공식화된 내용이 있었죠.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거 할 때만 SM-SM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등차나 등비라면. 근데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란 말은 A1부터 K에 1씩 집어넣으면서 N1까지 덧셈 하는 거니까 이거 SN을 말하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자리 대신에 좀 우리가 좀 낯설잖아, 아직은? 공부한 게? 좀 익숙한 SN을 써봤더니 같은 편이니까. SN은 N제곱 플러스 2N, 반가우네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이야, 이거. 등차수열 합공식이잖아.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나 이거 알아.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공차인데 그 공차를 구하는 방식은 제곱하여 있는 개수의 2배, 2. 상수항은 이렇게 뺀 값. 됐네요. 구해졌죠? AN이. 그럼 이 AN 자리에 이제 뭐만 대입하면 돼요? 3K만 대입하면 돼.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여기다 3K를 대입하면 6K 플러스 1. 그 앞에 이제 뭐 곱하면 되죠? K 곱하면 돼요. K 곱하기 A 3K. 여기다 K 곱했으니까 6K제곱 플러스 K. 됐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시그마라는 게 이거였다는 얘기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거 6K제곱 플러스 K였구나. 시그마 분배네요. 6 바깥으로 빼내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6분의 시그마 K 제곱 공식이니까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플러스 시그마 K 2분의 항수 플러스 1. 이거 잘못 썼다. 이거 시그마 빼야죠. 시그마를 계산한 게 이건 거니까. 시그마 6 빼고 시그마 K 제곱 하면 이제 이거 공식이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 아셨죠? 이건 좀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지만 요 두 개 보세요. 6-1, 6-2. 힌트를 드리면 위는 등차, 아래는 등비야. 오늘 배운 거.